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ESG라는 말은 2005년도 정도에 태어난 말이거든요. 근데 그게 한동안 잠잠하고 조용하다가 2020년이 넘어가서야 갑자기 세상 밖의 사람들이 ESG가 괜찮다, 한번 해보자, 이런 말들을 왜 하기 시작한 걸까요? 심플합니다. 예전에는요, 숫자는 예나 지금이나 확인하는 방법이 너무 쉬워요. 문제는 ESG인데요. ESG는 실제로 가서 인터뷰를 해본다든가 만나본다든가 눈으로 봐야 확인이 된단 말이에요. 확인이 잘 안 돼요. 근데 요즘 어때요? 자신들의 모든 삶들을 어디에 올리나요? 자신들의 SNS에 많이 올립니다. 인터넷이 발달하고 앱이 많이 발달하면서 이 기업들의 직원들의 복지가 좋은가, 구내식당은 맛있는가, 직원들은 행복한가, 또는 소수의 목소리도 잘 반영하는 건강한 회사인가, 귀를 기울일 줄 아는 회사인가, 이런 것들을 체크하기에 인터넷이 발달하면서부터 체크하는 게 쉬워졌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들어서야 ESG가 약간 불이 붙기 시작했다고 봐도 되죠. 현대를 이룰 때요, 지금 현대 사회에 큰 두 개의 축이 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 두 개의 축 중에 하나의 축은 디지털을 의미합니다. 뭐 AI라든가 아니면 컴퓨터의 발달, 뭐 빅데이터의 발달, 그 반대편에 ESG가 있다고 해도 무관하지 않을 정도로 그 두 개의 축을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러다 보니 ESG가 중요하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ESG 사례는 어떤 게 있을까요? 심플하게 얘기할게요. 환경은 너무 간단합니다. 환경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게요. 환경이 무너지고 있어요. 기온이 너무 상승하고 있어요. 간단하죠? 그러면 환경적인 사례들 몇 가지를 더 보여줄게요. 넷제로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탄소를 이만큼 배출해냈으면 그만큼 탄소를 소실시키기 위해서 뭔가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로섬을 만들면 넷제로가 된다. 약간 이런 것들을 평가하게 되고요. 근데 이걸 약간 남용하거나 악용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그린워싱 또는 ESG 워싱이라는, 이건 나쁜 표현이에요.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어떤 거냐면 대표적인 예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 아디다스에서 나왔던 운동화 얘기인데요. 저희는 친환경 원료로, 친환경 재료로 운동화를 만듭니다. 저희는 친환경 회사니까 ESG의 환경적인 부분을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상 이 안에 어떤 재료가 들어가 있는지 표기하지 않습니다. 알바뇽, 알 수가 없는 거죠. 이거 한번 보세요. 저희는 종이로 만든 병을 씁니다 라고 광고를 했는데 사실 누군가 뜯어보니 종이 안에 똑같이 플라스틱이 있었어요. 그럴 거면 종이를 왜 붙였어요? 이런 걸 그린워싱 또는 ESG 워싱이라고 표현을 하죠. 지금 이 차량은 친환경 자동차가 아닙니다. 근데 자연 속에서 녹색 자동차가 서 있으니까 왠지 자연 친화적인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사람들을 혼돈스럽게 만드는 여지들이 좀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 사례입니다. 사회적 책임의 사례인데요. 사회적 책임을 잘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할 때 이런 것들을 보죠. 대표적인 예가 이런 거였어요. 네덜란드의 연기금이고요. 뉴욕의 연기금입니다. 코로나가 한번 터졌었잖아요. 그 코로나 때 이 연기금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 아마존 같은 회사에 요청을 합니다. 당신들 코로나가 터졌는데 직원들을 무턱대고 자를 것이 아니라 그 직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보고서를 우리한테 올려주길 바래. 그래야 우리도 너네한테 충분하게 투자를 하고 지원을 해줄 테니까. 그렇지 않다면 두고 보자고. 약간 이런 형태. 사회적 책임을 다 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안 좋은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회적 책임을 다 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 하세요 라고 말해서 알겠습니다, 다 할게요 했다가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한번 보자고요. 1990년 후반이었습니다. 후반에 나이키는요, 프랑스에 있는 사가라는 회사에 하청을 주죠. 축구공을 만들게요. 또 그 사가라는 회사는 또 파키스탄으로 또 재하도급을 내립니다. 동네 파키스탄의 어린아이가 축구공을 꿰매고 있는 장면을 뉴욕타임즈에서 그걸 봤어요. 보고는 사진을 찍어가지고 뉴욕타임즈 매스컴이라는 건 살짝 자극적일수록 사람들이 더 많이 보잖아요. 저런 아이들의 노동을 착취하는 게 아니냐라는 문제를 제기 시작했죠. 했는데 나이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송한데 저희는 사가라는 회사로 하청을 줬고 그 회사가 또 내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의 책임이 아니지 않을까요? 라고 했으나 사람들의 여론은 즐겁지 않은 곳으로 가기 시작했죠. 해서 주식이 내려갑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나이키가 입장문을 밝힙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는 저희 하청만 잘 챙기면 될 줄 알았는데 저희 하청의 하청까지도 다 챙겨야 되는 저희가 막중한 책임이 있다는 걸 잊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관리하고 철저히 신경 쓰겠습니다. 라고 입장문을 밝힙니다. 문제는 입장문을 밝혔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요, 그 문제를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해결하는 방법은요, 문제적 요소를 없애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거기도 하지만 나쁜 거기도 해요. 어떤 거냐면 사가가 더 이상 파키스탄으로 하청을 내리지 않기 시작해버린 거예요. 아니, 아까 전에 그 어린이 있잖아요. 그 어린이는 축구공을 꿰매서 알바비도 벌고 생활비도 벌었는데 더 이상 우리 동네로 일감이 안 내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2만 명이 쫄쫄 굶게 생겼습니다. 이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걸까요?